튀어나온 프리 박근혜. 자, 이제 곧 있으면 광복절 아닙니까? 8월 15일. 사흘 남았죠? 그렇습니다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또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저것이 이제 윤상현 무소속 의원,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.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입니다.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보수 야권,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인사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8.15 특사로 사면해달라 아하.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SNS상에서 이렇게 글을 올린 상황들이 많은데 보신 것처럼 뭐 인천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 네네. 그리고 경남 진주죠 박대출 미래통합당 그렇습니다. 의원도 SNS를 통해서 사면 요청을 했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이제 윤상현 의원 지금 또 뭐 친박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얘기가 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예. 어찌됐건 지금 8월 15일 이맘때 되면 항상 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럼 바로 국회로 한번 가보시죠.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광복절에 특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. 윤상현 의원이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고 말도 안 되는 사면 주장은 걷어들이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이 정치적으로도 아직 공감대가 네. 안 돼 있는 문제다. 그리고 자, 이거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정치적인 걸 떠나서 법적으로 특사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뭐 그건 또 설명을 해주실 네. 텐데 그래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어떤 특사 요구는 진정성이 없는 얘기다. 오히려 정치적인 뭔가 배경이 깔린 요구다.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. 이제 사면 요건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말 그대로 사면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.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대법원에서 제3구심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그렇습니다. 상황입니다.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고 형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꾸 저렇게 이제 사면 요구 왜 저러는 것일까?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.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근데 앞서 그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윤상현 의원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다는 그 얘기는 건데, 유명하죠. 예.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장면들이 몇 번 있는데요. 그거 잠깐 보시죠.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직 대한민국의 영광과 발전, 자, 이게 2014년 당시 이제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전신이죠. 새누리당 전당대회 모습인데 박 전 대통령 옆에 저 지금 빨간 원으로 윤상현 의원이 네. 거의 무슨 경호원처럼 그렇죠.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저런 모습 때문에 진짜 친박 핵심이다. 또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누나 동생 사이 뭐 이렇게 그런 호칭을 쓰는 사이다. 근데 본인은 나중에 부인을 했어요. 그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본인도 과거 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누나라고 부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한성교 의원이다. 한성규 의원. 뭐 한성교 의원도 유명한 친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와전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은 부인을 했어요. 솔직히 그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소위 말하는 진성 친박들 사이에서는 윤상현 의원은 이미 뭐 친박으로 분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뭐 탈박 뭐 이런 얘기도 하죠. 자, 그런데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한다.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랄까요, 보수 야권 내부에서도 좀 느닷없이 또 사면 얘기를 하니까 약간 또 스텝이 좀 꼬이는 그렇죠. 느낌? 그러니까 사실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정강정책 그 내용 안에 뭐 그런 게 있어요. 지난 총선의 어떤 패배 원인을 분석한다라는 그렇죠. 내용들이 있는데 그 패배 원인 중에는 이 탄핵의 강을 아직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.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
또다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특정 지지 세력은 아직까지 분명히 있거든요. 예, 이 그렇죠. 지지 세력들을 향한 하나의 어필, 정치적인 어떤 행위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민주당은 공식 반응은 내놓고 있지 않는데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.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서울 성북구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정광훈 목사 어제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. 잠깐 네. 그 영상 보시죠. 네 가지, 5가지 문장으로 재판받거든요. 내가 주로 강화문에서 연설 내용 기자님들이 한번 재판 한번 해봐요.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. 정광훈 씨는 저희 그 김용민을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 둔갑시켜서 자신은 현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예,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. 공직선거법 위반, 명예훼손 이런 혐의인데 고발인이 아까 보신 것처럼 과거 낙검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고 직접 보신 것처럼 증인으로 법정에 네. 출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전광훈 목사 당연히 난 죄 없다. 무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보면 아직 뭐 그러니까 특정 정당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진행된 집회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해서 구속까지 한 것은 이건 표적 수사다. 표적 수사다. 이건 뭐 나는 큰 문제 없는데 표적 수사에 당했다. 아하. 사실 그 김용민 이사장이 과거 이제 민주통합당 2012년, 예. 후보로 총선에 출마도 했었잖아요.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여권의 유력 인사다라고 이제 지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야당 투표를 독려했던 이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또 이 김용민 이사장의 어떤 영향력 아래 예. 검찰이 지금 무리한 수사를 펼쳐서 공소 제기가 돼 있다.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네. 뭐 어제 많은 보도도 나오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고성이 오갔다고 네. 합니다. 저희가 그 영상을 뭐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재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전광훈 목사 측을 하고 고 의원께서 김용민 이사장을 한번 해보시죠. 그래요? 네. 예. 상황극인가요? 상황극입니다. 자, 보여주시죠. 김 이사장, 좋아하는 정당을 위해서 고발하는 게 사리사욕입니다. 그냥 좋은 변호사 쓰시죠, 전 목사님. 함부로 말하지 마. 왜 반말을 합니까? 이 재연 말이죠. 할 때마다 참 어색한데 네. 저희가 영상이 있으면 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닭살이 좀 돋아나는 것 같다고 이게 이렇게. 지금 저 상황이 뭐냐면 지금 뭐 화면에는 법정 내부의 모습은 아니면 이제 법정 내에서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상황이었고요. 네네네네. 정광훈 목사 측 변호인이 여러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 그렇죠, 있었고 그렇죠, 그 이후에 정광훈 목사가 직접 신문을 하는 음.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. 이 상황이 글쎄요. 김용민 이사장은 그 질문을 좀 질문답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양측의 계속해서 신경전이 소리만 쳤다는 거죠. 예, 예.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 8월 15일 광복절 전 목사한테는 거의 뭐 명절 같은 날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매년 집회를 주재해 왔고 지금 몇몇 신문들을 보시면 그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도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8월 15일 날은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자는 다 뛰어나와야 될 것입니다. 심지어 대깨문까지도 뛰어나와야 됩니다.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의 대깨문도 있는 것입니다. 방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8월 15일 날 이승만 광장으로 뛰어나오기로 하나님과 정광훈 목사 앞에 약속합시다. 자, 약속하시면 지금 마지막에 했던 저 얘기 하나님과 전광훈 목사 앞에 약속하라. 글쎄요. 조금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은 저도 몇 년 동안 이 취재를 하면서 전광훈 목사 이 설교 정말 많이 봤거든요. 조금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도 조금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저 종교와 상관없이 일단 해석 자체가 불가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. 조금 전에 뭐 쭉 내용 보셨겠지만 이승만 광장으로 모이라 그러거든요. 저게 어딘가 저는 몰랐어요. 그러니까 저 지지 세력들 사이에서는 그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그렇죠. 마치 그 본인들만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. 예, 뭐 아무튼 뭐 그건 뭐 우리 고 의원님의 네.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리를 하고요. 자, 그런데 서울시가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올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.
자, 이 집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일단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. 시청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그 8월 15일 여러 단체가 지금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그러니까요. 신청을 했다는 맞아요.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감염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식 요청에 대해서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. 그러므로 이제 집회를 취소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을 한다면 뭐 집회 금지 명령 여러 가지 어허. 조치를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. 아마도 이제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그 집회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.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15일이 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제 생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는 할 것 같습니다.